네, 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이번에는 무토일간의 세 번째 시간이죠. 무진일주입니다. 무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진일주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무토와 진토다. 결론적으로 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무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은 무인일주였고요. 그 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무자일주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다 토에 대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조금은 새로울 수도 있고요.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화랑은 달랐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특히나 신강력적인 부분 혹은 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토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화랑 동일하게 보는 화토 동심격의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무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토인데 토지만 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도 적용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활용 정점에 도달하는 부분이 바로 무진일주죠. 무진일주는 천간도 토, 지지도 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신강력은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극신강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산이며 양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와 합이 되며 토는 천간토는 충이 없다. 이것 또한 토의 특징이죠. 그리고 무토 같은 경우에는요. 자수와 지지와 자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지토 같은 경우에는 진토인데 진토 같은 경우는 진유 합이 돼서 금이 되는 부분, 그리고 진술이 토와 토끼리 충이 된다. 토의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천간은 충이 없는데 지지는 반대로 동일하게 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같은 경우에는 오화, 다시 말해서 좌우충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인 같은 경우에는 신과 인신충이 되듯이 봄은 가을과 충이 되고 여름은 겨울과 충이 되는 게 일반적일 텐데도 불구하고 토는 토끼리 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환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절기와 반대되는 계절은 다른 환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늦 봄 같은 경우에는 늦 가을과 충이 되고요. 늦 여름 같은 경우에는 늦 겨울에 충이 되는 그런 환절기끼리 충이 되는 지지의 토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지토는 충이 된다. 이로 반대로 천간 같은 경우에는 토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은 화계지입니다. 그렇지만 천간도 토이고 지지도 토이기 때문에 화계의 성향을 상당히 극단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9일, 개가 3일, 무가 1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토가 75%, 목이 10%, 수가 15%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색이 진하기 때문에 토에 대한 부분에 해당 사항이 가장 많은 일주가 아닌가. 그리고 일주적으로 봤을 때도 신강력 3750인데 토 같은 경우는 토가 전부일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다른 성질을 같이 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만 이루어져 있어도 화랑 하나가 되는 키워드도 많아요. 그렇는데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수랑 목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토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진일주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태연님, 세훈님, 연주님, 도영님, 박보검님, 배진영님, 정한님, 김지원님, 리사님, 최유정님, 이채현님, 전현무님, 김범님, 이지원님 이런 분들이 있고요. 동물 및 형상으로 봤을 때는 무진년생에 출생을 하면은 노란 용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노란색은 황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황금 용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용띠 자체도 조금은 강한 편인데 12지신으로 봤을 때 노란용이면 상당히 많이 강하겠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동물 및 형상에서는 그렇고 전체적인 이런 오행의 형상으로 봤을 때는 무진이다 그러면은 대체로
높은 산인데 무토가 지지도 진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용신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용신은 필요한 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오행, 긍정적인 오행을 용신이다. 이렇게 보고요. 억부 같은 경우에는 강하면은 빼주고 약하면은 채워주는 걸 억부라고 합니다. 억부로 봤을 때는 신강, 극신강일주기 때문에 목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후론으로 본다면은 조후는 뜨거우면 차갑게, 차가우면 뜨겁게인데 본다면은 목이 강함으로 수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토가 과다할 땐 조를 잘 안 써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 토가 극단적으로 강하다면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수가, 다시 말해서 물이, 토는 결과적으로 물을 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론은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통관으로 봤을 때는 금이다. 다시 말해서 토를 조금은 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이에요.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목이나 금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경우에는 금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이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무진일주의 성격입니다. 무진 같은 경우에는요. 내심으로 단단히 현실적인 명이 강하며 명예욕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플하게 해석하면은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시간에 무인 일주랑 동일하게 보수성이 강하며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은 조금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욕심적인 부분은 많고요. 신강력도 더 높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주체성이 강하고 신체 중심으로 내심, 무척이나 인색한 모습을 띠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건강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조금은 용감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건강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부분에서는 반대로 새로운 부분을 조금은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욕심이 많은 부분에서도 조금은 욕심보다는 무언가를 남한테 베푼다면은 그만큼 자신의 위치도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명예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반대로 조금은 현실적이며 너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도달점에서 도달 못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저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자기 주관이 명확한 사람들은 반대로 남의 주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수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내심 있습니다. 그러고 너무 자기 주관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런 새로운 부분들도 수용한다면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자신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음식, 선박, 토목, 건축, 농업, 종교, 통신인데 교통인데 이런 부분에서 유리함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종교 철학, 심리, 사회복지 이쪽으로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식업이랑 예술 예체능 쪽으로 이런 쪽으로 엄청 강해요. 이 사람이 무진일주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은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기 주관도 명확하고 자기 위주적인 사람은 직장 생활보다는 저는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추천드려요. 무진일주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일반적이죠. 일주는 이런데 사주에 따라서 변동수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토가 많은데 주변에도 토가 많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토가 많은데 봄에 출생해서 목이 많을 수도 있고요. 가을에 출생해서 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밤에 출생해서
금수가 많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반대로 금수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반대로 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토가 많은 년월에 태어났다거나 시에 토가 많아지는 부분을 작용한다면은 진짜 극신강사주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정말 토에 대한 키워드가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진 같은 경우에 반대로 그렇습니다. 병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자기와 똑같은 내가 있다. 다시 말해서 토가 많은데 토가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왔냐? 천간에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무무변종입니다. 그랬을 때는 해외의 역마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이고 젊은 시기에 들어온다면 유학의 키워드가 있고요. 나이 들어서 들어온다면 사업이나 이민 혹은 외교적인 무역, 사업적인 부분에서 유리함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지지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부분은 진이 있고 진이 있을 때 병존이라면은 토가 기운이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피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보통 건강이 나빠지면 피부가 나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진일주는 더욱 토가 깔려 있을 때 더욱 그래요. 그리고 참고적인 부분으로 이론은 없는데 실전에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이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가 많은 사람이 특히나 지지에 진이 있는데 옆에 진이 또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울증이라거나 그런 부분에 무게도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진이 3개, 용이 3개 있을 경우에는 3존이 되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귀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부 관계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결혼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랬을 때 사주가 어려운 부분이죠. 도화를 찾아서 결혼을 못하는 것을 논했는데도 불구하고 도화와 관련 없는 토가 저렇게 작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일주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다 하고 나면은 다음을 넘어가는 게 현대명령 넘어갈 건데 그랬을 때 이런 살을 전혀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네, 지금 진진진인데 화개인데 어떻게 보면은 도화랑 관련이 없는데 맨날 기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도화만 찾아요. 살만 찾고. 근데 해석이 쉽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외우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계 키워드가 고독의 키워드라면은 반대로 연애적인 부분에서 화계가 많으면 고독한 삶을 사니까 부부관계도 연이 작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무진일주를 주역으로 본다. 주역 같은 경우는 정통명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역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같았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같았어요. 무진일주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화풍이며 너그럽고 원대한 퍼부를 지녔다. 원리 원칙을 중요함으로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원리 원칙 틀에 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가지 융통성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무진일주 역시 주역도 동일합니다. 의리와 배짱은 따를 자가 없으니 자신의 소신대로 꾸준히 일을 추진해 나가는 성실파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자기 주관이 명확하면 좋은데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마찰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이 배려해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강하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깨지겠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뇌하풍 일 경우에는요.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익은 과일 혹은 벼이삭 이런 쪽으로 뭔가 식복적인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체중이라든지 적재라든지 무겁다라든지 풍족하다든지. 그렇지만 풍족한 것 자체는 좋은데 풍족했을 때 안 좋은 부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적게 먹어서 현대에서는 병이 걸린 사람은 적어요. 하지만 과잉돼서 누적돼서 과체중으로 하여금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 주관이 높고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반대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야 될 텐데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죠. 남은 엄하게 다루며 사람은 자기는 엄하지 않아요. 자기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 남이 관리해주면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무진일주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오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